여러분, 홍콩 H지수 ELS가 난리가 났습니다. 대규모 손실이 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현황부터 살펴보면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 4개 은행에서 2021년도에 판매한 홍콩 H지수 ELS에서 무려 3,120억의 만기 손실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확정 손실액이고 3년 만기가 된 약 5,900억 원어치 상품의 평균 확정 손실률로 보면 손실률이 53%에 달하고 있어요. 만약 1억을 넣었다면 절반도 못 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암울한 거는 만약 홍콩 H지수가 지금 추세대로 간다면 올해 상반기 원금 손실액은 5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홍콩 H지수는 2021년 2월 달에 12,000대 고점을 찍고 이후 중국 경기 부진 여파 등으로 최근 1년간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요.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홍콩 H지수 ELS 총 판매 잔액은 19조 3천억에 달하는데요. 무지하게도 팔려나갔구만. 이 가운데 약 80%에 해당하는 15조 4천억이 올해 만기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홍콩 H지수 ELS 총 판매 잔액의 절반이 넘는 10조 2천억이 만기를 맞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올해 1분기에 3조 9천억, 2분기에는 6조 3천억이 만기를 맞습니다. 앞서 현재 손실률이 53%에 달하고 있다고 제가 했는데 만약 손실률이 60%까지 이른다면 홍콩 H지수 ELS의 원금 손실 규모는 올해 상반기에만 6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ELS는 절대 안전한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도대체 누가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라고 떠들어대는 겁니까? 은행, 증권사, 걔네들 말 절대 믿지 마세요. ELS도 파생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선물이나 옵션 같은 파생상품보다는 리스크를 어느 정도 줄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다고 해서 안전한 거 아닙니다. 상품 구조를 보면은요, 이유를 알 수가 있기 때문인데 상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 홍콩 H지수 ELS의 상품 구조는 대동소이합니다. 일단 홍콩 H지수 움직임에 따라 수익이 날 수도 반대로 손실이 날 수도 있는데요. 즉 3년, 5년, 10년 후에 홍콩 H지수의 움직임을 예측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뭐 신의 영역입니다. 어찌 보면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는 내가 투자한 종목,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면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만 예측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쉬운 일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거는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라든지 이평선의 움직임이라든지 몇 가지 비교적 검증된 분석 방법이 있지만 지수로 예측한다는 거는요, 시장 전체의 흐름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개인 같은 일반 투자자가, 더구나 고령자가 한다고요? 용기가 참 가상하네요. 예. 홍콩 H지수 ELS 운용 전략 또한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어렵고 낯섭니다. 예를 들면 콜옵션 매수 전략하고 풋옵션 매도 전략이 있는데요. 콜옵션 매수 전략은 말 그대로 싸게 살 수 있는 권리, 즉 콜옵션을 매수해갖고 홍콩 H지수가 상승할 때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풋옵션 매도 전략이란 게 있는데, 요거는 투자자는 풋옵션을 매도, 즉 팔아가지고 옵션 프리미엄을 수익으로 얻는 구조입니다. 홍콩 H지수가 하락하면 투자자는 풋옵션 매수자에게 기초자산을 팔아갖고 홍콩 H지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가 있는 그런 구조예요. 어렵죠? 예.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 대부분은 풋옵션 매도에 배팅하는 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콩 H지수 ELS 상품의 기초 자산이 2만이고 행사 가격이 18,000인 풋옵션을 매도한 경우 만기 때 홍콩 H지수가 15,000으로 떨어지면 2만에서 15,000원으로 만약에
그 H지수가 떨어진다면 투자자는 행사 가격인 18,000으로 기초 자산을 매도해야 합니다. 즉 팔아야 돼요. 따라서 투자자는 18,000에서 15,000원을 빼면 얼마죠? 3,000원이죠. 그래서 3,000원의 손실을 입게 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풋옵션 프리미엄으로 1,000원을 받았기 때문에 투자자가 본 실제 손실액은 2,000원인 거예요. 이것도 손실 난 겁니다. 분명히. 문제는 그동안 홍콩 H지수가 풋옵션 프리미엄 대비해서 이걸 감안해도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점이에요. 너무 어려웠나요? 보다 더 쉽게 말하면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계약 당시에 정해놓은 만기 때 가입할 당시보다 홍콩 H지수가 60%에서 70% 밑으로 떨어지면 하락률만큼 손실을 보는 구조인 겁니다. 물론 반대로 홍콩 H지수가 가입 당시 정해놓은 구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약속한 수익률만큼 수익을 볼 수도 있기는 해요. 핵심은 홍콩 H지수가 상승할 것인지 앞으로 하락할 것인지를 맞춰야만 하는 일종의 도박인 겁니다. 도박. 문제는 홍콩 H지수가 상승 반전할 기미가 앞으로도 별로 보이지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핵심은 중국인데 뭐 다 아시다시피 중국 경기가 요즘 말 그대로 엉망진창 아닙니까? 부동산 침체다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중국 정부는 증시 부양책하고 경기 부양책들을 쏟아내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약발이 제대로 먹힐지는 미지수라는 거예요. 한편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 풀겠다고 한 돈만 600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랑 맞먹죠. 증시든 경기든 대규모 부양을 하려면 재원 마련이 관건인데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거예요. 그 재원 마련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중국이. 가장 유력한 방안은 국채를 찍어내는 건데 작년 말 기준 중국의 국가 채무 비율은 300%가 넘습니다. 300%. 이런 상황에서 국채를 찍어내는 것 또한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설령 그리고 찍어낸다고 해도 문제는 중국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국채를 사줄 만한 국채 수요가 별로 없다는 점이에요. 여러 개 안 돼. 국채를 발행하면 누군가 즉 돈을 빌려줘야 되죠. 즉 국채를 사줘야 되는데 사줄 사람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마지막 카드가 있다면 부의 화폐화라고 보통 부르는데 즉 인민은행을 동원해 갖고 국채를 모두 사들이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반드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면 이거는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해치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곧 시진핑 주석이 공을 들이고 있죠. 지금 위안화 국제화 만들겠다고 정말 택도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대1로 들어보셨죠? 1대1로에도 치명타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화 주권 문제로 다른 참가국들하고 마찰을 일으킬 게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외에도요, 국채를 찍어내는 것의 또 다른 부작용은 국채 금리 상승입니다. 금리가 올라가.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면 안 그래도 지금 헝다그룹 등 부동산 개발사들이 뭐 비구 위안이네 뭐 시끄러웠잖아요. 한동안. 부동산 개발사들이 지금 연쇄 부도로 엉망진창 개판이 돼가고 있는데 이 부동산 개발사들이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나자빠져버리면 부동산 침체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부동산 경기가 거의 최악이잖아요. 근데 여기다 불난데다 기름을 붓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 정부가 내놓은 증시 부양책 그리고 경기 부양책은 결코 제가 봤을 때 이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지들도 알 거예요. 시진핑 주석은 아집을 빨리 버리고 폐쇄 경제에서 개방 경제로 그리고 통제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과감히 그래야만 중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야만 이게 근본 대책이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시진핑은 제가 봤을 때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문제의 핵심. 모든 걸 자기가 다 틀어지고 지 꼴리는 대로 하겠다는 심산이에요. 따라서 앞으로 중국 경기는 제가 보기에는 쉽사리 회복되지 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시진핑 아저씨 때문에 애꿎은 ELS 투자자들만 개고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상 홍콩 H지수 ELS 사태에 관해 짧게 초압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